중국이 연간 60번 이상의 로켓을 쏘는 동안 한국은 단 4번의 발사로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또 옆나라 일본이 H3 로켓 발사 실패로 고개를 숙일 때 한국은 누리호 4차 발사 성공으로 당당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세계의 7대 우주 강국 중 하나인 한국은 이제 아시아 최고의 우주개발 국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다 보고 나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닌 팩트로 교양을 쌓으실 수 있습니다. 1. 누리호 4차 발사 단순한 성공이 아닌 역사적 전환점. 2025년 11월 27일 새벽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 전국의 시선이 이곳 하나에 집중됐습니다. 누리호 4차 발사가 성공한 순간입니다. 여러분, 이번 발사는 그냥 또 하나의 성공적인 발사가 절대 아닙니다. 이건 뭐가 다르냐고요? 첫째, 민간 기업이 주도한 첫 발사입니다.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제 우주 산업이 국가의 전유물이 아니라 우리 기업들도 뛰어들 수 있는 시장이 됐다는 겁니다. 1980년대 전화가 집집마다 들어오기 시작한 것처럼 말이죠. 둘째, 다중위성 실전 투입. 총 13기의 위성이 목표 궤도에 정확히 안착했습니다. 이건 마치 한 대의 버스에 13명의 승객을 태워서 각자가 내려야 할 정류장에 정확히 내려준 것과 같습니다. 그것도 시속 수만 킬로미터로 날아가면서 말이죠. 이제 한국은 우주 독립국에서 우주 산업국으로 한 단계 도약했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면 감회가 새롭습니다. 2013년 나로호 시절 러시아 기술에 의존했죠. 남의 집 부엌 빌려 쓰는 격이었습니다. 발사 성공까지 우여곡절도 많았고요. 2021년 누리호 1차 발사 때 궤도 진입에는 실패했지만 엔진 국산화에는 성공했습니다. 아, 이제 우리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가능성을 본 순간이었죠. 2022년 2차 발사, 첫 궤도 진입 성공. 한국형 발사체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렸습니다. 이때 전 국민이 환호했던 거 기억하시죠? 2023년 3차 발사, 실용 위성을 투입하면서 상업화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돈이 되는 사업이라는 걸 증명한 겁니다. 그리고 2025년 민간 참여, 다중위성, 완벽한 궤도 진입. 세 박자가 딱딱 맞아떨어졌습니다. 이제 한국은 단순히 로켓 쏘는 나라를 넘어 우주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단계로 완전히 진입했습니다. 이 예산 이야기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될까? 이거 다 우리 세금으로 하는 거 아니야? 네, 맞습니다. 세금이 들어갑니다. 숨길 이유가 없죠. 누리호 개발 전체 사업비는 약 2조 원 이상입니다. 이번 4차 발사 준비에만 약 2천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어휴, 그 돈이면 복지에 쓰지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잠깐만요. 이 돈은 그냥 로켓 한 번 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미래를 사는 돈입니다. 예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가 자식 교육에 목숨 거셨던 것처럼 이건 국가가 미래에 투자하는 교육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째, 기술 자립. 외국 기술 사다 쓰면 평생 종속입니다. 남한테 끌려다니면 안 됩니다. 이제 우리는 엔진부터 발사체까지 100% 우리 기술로 만듭니다. 둘째, 산업 생태계 구축. 이 돈이 어디로 가느냐? 국내 기업들한테 갑니다. 대기업부터 작은 부품 회사까지 우리나라 회사들이 이 돈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일자리를 만듭니다. 셋째, 미래시장 선점. 지금 전 세계 우주 산업 시장 규모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2030년에는 1조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1300조 원이 넘습니다. 지금 2조 투자해서 앞으로 100조, 200조 벌 수 있다면 이게 바로 투자입니다. 경제적 파급 효과는 예전엔 로켓 부품을 외국에서 비싸게 수입했습니다. 이제는 국내에서 만듭니다. 수입 의존도가 확 줄었죠. 우리 돈이 우리나라에 남습니다. 스타트업부터 대기업까지 지금 우주 산업에 줄 서서 뛰어들고 있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그리고 이름도 생소한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이 시장에서 기회를 잡고 있습니다. 고용 창출, 엔지니어, 데이터 분석가, 소재 전문가, 품질 관리 전문가, 새로운 일자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손주들이 일할 곳이 생기는 겁니다. 즉, 누리호는 단순한 과학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이건 산업혁신의 촉매제이고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 씨앗입니다. 3. 기술력 한국, 이제 얼마나 성장했나? 누리호의 핵심은 뭘까요? 바로 모든 걸 우리가 했다는 겁니다. 예전에 집 지을 때 남한테 설계도 받아서 짓던 시절이 있었죠? 이제는 우리가 설계부터 시공까지 다 합니다. 엔진부터 궤도 진입까지 올 메이드 인 코리아. 엔진은 75톤급 액체 엔진 4기, 7톤급 엔진 1기. 완벽한 조합으로 추진력 확보한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자동차 엔진 만드는 것보다 수천 배 더 어렵습니다. 영하 183도의 액체산소와 상온의 케로신을 섞어서 폭발시키는 건데 이걸 0.1초 단위로 정밀하게 제어해야 합니다. 조금만 삐끗하면 수천억 원이 하늘에서 불꽃놀이로 끝나버리죠. 이번엔 시험용 위성이 아니라 진짜 실전용 위성을 올렸습니다. 통신용, 관측용, 실제로 쓸 수 있는 위성들입니다. 연습이 아니라 실전입니다.
한국도 초기에는 궤도 정확도가 좀 떨어졌죠. 이번엔 거의 완벽합니다. 목표 궤도와의 오차가 1% 미만입니다. 다중위성 운용 기술, 이게 진짜 핵심입니다. 이번 발사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13기의 위성을 동시에 정확한 궤도에 배치했다는 겁니다. 이게 왜 대단하냐고요? 상상해보세요. 시속 28,000km로 날아가는 로켓에서 13개의 짐을 각기 다른 위치에 정확히 떨어뜨려야 합니다. 그것도 지상 600km 상공에서요. GPS도 없는 상태에서 말이죠. 이건 마치 KTX를 타고 부산 가면서 창문 밖으로 동전을 던져서 대구, 대전, 천안의 정확한 지점에 떨어뜨리는 것과 비슷합니다. 불가능해 보이죠? 그런데 해냈습니다. 이 기술은 앞으로 소형 위성 발사 서비스 시장에서 한국의 경쟁력을 크게 높일 겁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소형 위성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거든요. 사중국 일본과 비교하면 한국은 중국과 일본에 비해 우주 개발에 있어서 불리한 상황입니다. 적도에 가까울수록 우주선 발사에 유리하지만 한국은 일본과 중국에 비해 멀리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무시 못할 존재가 됐습니다. 중국은 처음엔 소련 기술 베끼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지금의 중국을 만드는데 50년 걸렸어요. 우리는 이제 막 10년째입니다. 중국이 10수년이 걸린 일을 한국은 10여 년 만에 이뤄낸 것입니다. 일본은 HIIA, H3 같은 대형 발사체를 오래전부터 운영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H3 로켓이 발사 실패했습니다. 기술이 오래되면 오히려 혁신이 더딘 법입니다. 마치 오래된 공장이 새 공장보다 효율이 떨어지는 것처럼요. 우리는 아직 발사 횟수는 적습니다. 겨우 4번입니다. 하지만 성장 속도를 보세요. 기술 국산화로 거의 100%에 가까운 자국 기술 사용. 성공률은 4번의 발사 중 3번 성공. 아시아의 강자로 가장 주목받는 나라가 된 것이죠. 예전에 우리 반도체가 그랬잖아요. 일본 따라잡는데 20년 걸렸지만 지금은 우리가 앞서 나갑니다. 우주 산업도 똑같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오해외 반응,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는 이유. 이번 누리호 발사, 외국 언론들이 어떻게 봤을까요? 주요 외신의 평가. 블룸버그 뉴스는 한국이 글로벌 우주 산업에서 존재감을 크게 확대한 상징적 사건이다. 특히 민간 주도의 첫 발사는 스페이스X 모델과 유사한 혁신이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블룸버그가 스페이스X와 비교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그 회사 말이죠. 이건 칭찬이 아니라 거의 극찬입니다. BBC 뉴스는 한국은 이제 아시아 우주 경쟁에서 새로운 좌표를 찍었다. 다중위성 발사 성공은 기술적 성숙도를 보여주는 증거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BBC가 새로운 좌표라고 표현했습니다. 한국이 이제는 우주산업 플레이어가 됐다는 얘기죠. CNN 뉴스는 한국의 발사 성공은 단순한 기술적 성취를 넘어 지정학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계기다 라고 분석했습니다. 여기서 지정학적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중국, 일본을 넘어서는 우주강국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일본 NHK 방송은 한국의 발사 성공은 일본 우주산업에 큰 자극을 줄 것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일본이 우리를 자극제로 본다는 건 우리가 이제 무시 못할 경쟁자가 됐다는 뜻입니다. 유명 인사들의 반응.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에 Congratulations, Korea 짧지만 강렬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머스크가 직접 축하 메시지를 보낸다는 건 인정한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십니까? ESA 유럽우주국은 한국은 이제 협력 파트너로서 충분한 기술력을 갖췄다 라며 평가했습니다. 국제적 의미 뉴스페이스 시대의 주인공. 외신들은 이번 발사를 단순한 기술적 성공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이건 한국이 뉴스페이스 시대에 본격 진입했다는 신호탄입니다. 뉴스페이스가 뭐냐고요? 예전에는 우주가 미국, 소련, 유럽 등 몇몇 선진국만의 놀이터였습니다. 이제는 민간 기업도 참여하고 중견국들도 뛰어드는 시대입니다. 한국은 이 새로운 시대의 주요 플레이어가 됐습니다. 특히 민간 기업이 제작 조립 운용에 참여한 점은 한국이 앞으로 상업발사 서비스 시장에서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우리도 남의 위성 쏴주고 돈 벌 수 있다는 겁니다. 6. 향후 계획과 비전, 한국 우주 산업의 미래. 그럼 앞으로 우리는 어디로 가는 걸까요? 정부는 2030년까지 달 착륙선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달에 태극기를 꽂는 그날을 상상해보세요.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에 이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한국은 심우주 탐사도 계획 중입니다. 달을 넘어 화성 그리고 더 먼 우주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대에는 어려워도 우리 손주들은 화성 여행을 갈 수도 있습니다. 또한 민간 주관의 우주 산업 또한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이게 핵심입니다. 기업들이 자유롭게 우주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후의 구체적인 계획들 알아볼까요?
이후 한국은 차세대 발사체 개발, 달 탐사, 인공위성 자체 발사 등의 계획도 준비 중입니다. 우주 개발은 선점이 중요한 산업인 만큼 한국이 빠른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이 핵심입니다. 과거에 소련과 미국이 우주 개발 경쟁을 했던 것을 떠올려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한국 사람이 우주에 가다니 하고 놀라웠죠. 이제는 한국이 우주선을 만들어 남의 위성까지 쏴준다는 시대가 됐습니다. 다른 국가의 위성을 쏠 수 있는 나라는 몇 개 안 되는데 한국이 그런 위치에 도달한 것입니다. 우리 과학자들의 땀으로 기업들의 도전으로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앞으로의 미래를 기대해보세요. 우리 후손들이 옛날에 누리호 쐈을 때 기억나세요? 하고 물어볼 겁니다. 이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버튼 잊지 마세요. 더 많은 이야기를 원하신다면 구독 버튼도 꾹 눌러주시고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궁금하신 점이나 의견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도 팩트 기반 소식으로 교양을 쌓는 영상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